세리자와는 도대체 왜 소타의 집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약간 질투해. 그러니까 넌 누구야? 뭐야 이거 브로맨스도 아니고 이거는. 안녕하세요. 취향 연결 토크 콘텐츠 공통 분모입니다. 저는 패트입니다. 저는 매트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또 신작을 냈죠. 스즈메의 문단속. 어떤 특유의 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영화로는 좀 대체 불가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즈메의 문단속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그 스즈메 고등학생이에요. 거기서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난 다음에 한눈에 네. 반하죠. 그리고 그 남자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문을 잠가요. 그게 그러니까 설정상으로 어떤 그 가상의 문들이 있는데 네. 그 문을 넘어가면 저 세상이 있어요. 저 세상에서 넘어온 어떤 존재가 지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미미즈라고 빨간 막대기처럼 생긴 개불같이 맞아요. 네. 문을 잠가야 지진이 안 일어나요. 그런 대재난을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이 문을 막는 일종의 히어로 역할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히어로인데 보상이 없어요. 왜 따라가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봤단 말이죠. 영화에는 그 인물의 감정이 다 말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요. 생략이 되죠 보통. 소설에는 그 스즈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스즈메한테는 누구한테도 공감받기 힘든 트라우마가 있어요. 스즈메가 사는 지방이 그 어릴 때 그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때문에 재난을 맞닥뜨렸던 어떤 지방이고, 스즈메의 엄마도 그때 실종된 걸로 설정상 되어 있단 말이죠. 각각 견뎌내야 하는 어떤 트라우마인 거예요. 근데 소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되게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소설의 본문에 보면 소타가 뒷문을 잠그는 걸 보면서 스즈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아무도 몰래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질 듯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공감받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초반부를 보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규슈의 작은 동네에서 미미즈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볼 때 창문을 가리키면서 저기 봐, 저 이상한 거 안 보여? 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갈 때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한번 문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구나. 좀 운명론적인 설정도 저는 존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미즈라는 존재가 문을 열고 나타나는 장소를 보면은 다 폐허예요. 네, 뭐 그 잘생긴 오빠가 처음 만날 때 하는 말이 이 주변에 폐허 있니? 맞아요. 그 뒷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항상 닫을 때 이곳에 있었던 혹은 이곳을 지나쳤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감정을 서로 공유했을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너가 상상을 해봐. 그러면은 열쇠를 넣을 수 있는 문이 생길 거야. 그거는 애도네요. 그렇죠.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인간의 감정, 그 감정을 공유하는 어떤 일종의 연대감을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말하자면 이게 작품이 되게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주인공 둘이 다 평면적이에요. 네, 꼬인 구석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꼬인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조연들이에요. 비가 오는데 휴게소에서 그 대면하는 장면에서 이모가 그 속을 다 털어놓는 그 장면을 보면 내 가족의 핏줄을 대신 걷어줬지만 정말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아쉬움과 분노는 다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매일매일 생각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럼요. 친구 이름이 뭐죠? 세리자와 소타의 친구입니다. 네.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로 나오는데 정말 시답잖은 얘기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리자와는 도대체 왜 소타의 집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약간 질투해. 그러니까 넌 누구야?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삶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또 때로는 거기에 짓눌리면서 그렇게 짓눌려서 늙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죠. 맞아요. 지난한 삶 속에서 이런 세리자와 같이 넉살 좋고 그 몇백 킬로가 되는 여정을 정말 군소리 않고 친구를 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노래 취향은 좀 안 맞죠. 네.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리자와가 좋아하는 노래가 일본의 그 황금 시기 있죠. 아 90년대 8, 90년대. 예, 예. 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던 그 일본 문화, 뭐 경제 문화가 다 부흥했던 그 골든 에이지에 성행했던 시티팝이에요. 신카이 마코토가 지금 50이 됐어요. 나이가 지금 보면은 70년대 초반생인데 네네네. 찬란했던 문화를 추억하는 이 신카이 마코토만의 어떤 노스텔지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 책 뒤쪽에 보면 작가 후기 같은 게 있어요. 네. 38살일 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애니메이션 만들고 소설 쓰고 아이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왜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대로 끝인가? 이대로 도망칠 수 있나? 계속 모르는 척하고 살아도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창작을 해왔고 그래서 자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사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그거를 속보로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마을이 휩쓸려 내려갈 정도의 거대한 해일이었잖아요. 이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흔히 일어나는 재난들이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들이 또 소년들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실제 세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좀 이래야만 하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이 작품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모두 선해요. 악한 건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맞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떤 것.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른 화에 비해서 되게 좀 심플하게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저희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